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인배우 박옥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장 생식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이네요. 그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히 정리하면 배설생리에서 여기 보시면 콩팥 소체라고 있었죠? 네프론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프론 안에 콩팥 소체가 있고 토리 주머니 갖다 버리죠. 여과 토리 쪽 곱슬세관 그 다음에 콩팥 세관 고리 펜네스 루프 먼 쪽 곱슬세관 그리고 집합관 이거를 거치면서 이제 여과 재흡수 과정은 거의 토리 쪽에서 거의 대부분 일어나고 먼 쪽 집합관 이런 데서 이제 마지막 분비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요것들을 배설이라고 한다. 단계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과한다, 재흡수한다, 분비한다, 그리고 마지막 배설한다. 그리고 이제 여과될 때는 정수압이 삼투압보다 높기 때문에 밀려나가는 거죠. 물론 먼쪽 꼬리 그러니까 토리 쪽 곱슬세관, 먼 쪽 곱슬세관에서는 정수압이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재흡수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이런 압력으로 생긴다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이제 뭐 포도당 같은 경우에 나트륨 같은 경우에 재흡수될 때 어떻게 재흡수되느냐?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하고 같이 SGLT에 들어와서 이놈이 이제 GLUT를 통해서 이제 혈관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폐하 조정은 또 하죠. 콩팥에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이제 완충 역할하는 적혈구, 호흡. 숨을 너무 빠르게 쉬면 이산화탄소 레벨이 낮아지니까 알칼리증으로 가고 숨을 천천히 쉬게 되면 CO2 리텐전이 되면서 몸은 산성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했었고 콩팥의 조절 콩팥에서는 어떻게 수소이온을 배출을 하죠. 인산이온이나 아니면 이제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설하면서 폐하도 조절한다 이런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라스 시스템 있었죠, 그죠? 렌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이런 것들이 혈압 떨어졌을 때 분비되면서 재흡수를 많이 해서 물과 나트륨 재흡수를 많이 해서 혈액량을 늘려서 혈압이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생식생리 첫 번째인데요. 첫 시간에는 남성 생식,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여성 생식까지 하고 이 뒷부분에 이제 여성 호르몬과 뭐 발생 같은 얘기 조금 다루고 끝내도록 할 겁니다. 생식이라는 뜻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개체를 생산한다. 새로운 개체를 생산하려면 실제로 아버지가 갖고 있던 엄마가 갖고 있던 놈이 합쳐져서 새로운 게 나와야 되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22개의 쌍염색체하고 이제 2개 한 쌍으로 되어 있죠. XY라는 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XX 되어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XY Y는 조금 작습니다. 그런 식으로 염색체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EN이 아니라 N 숫자가 난자와 정자에서 만나갖고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먼저 남자 생식 파트부터 보면요. 구성은 남자 여자 다 똑같습니다. 보면 정자가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 이 정자가 지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나가는 길만 있어가 될 게 아니라 밖으로 배출해 나올 때 정액도 만들어야 되고 그 배출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기관들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환에서 만들 거고 관은 이제 부고환, 정관 이런 쪽의 길입니다. 길. 정액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배출은 음경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런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남성의 해부 구조는 뭐 해부학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고환의 역할, 정세관, 부고환, 정관, 사정관 이런 얘기도 뒤에 가서 차차 알겠지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음낭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스크로툼이라고 하죠. 피부 주머니로 쭉 쳐져 있는 음경 말고 음낭. 보통 알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안에 이제 고환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왜 밖으로 나와 있을까? 실제 정자를 생성하는 적정 온도는 체온보다 3도가 낮다. 3도가 낮기 때문에 센트럴 쪽에 체온보다 3도를 낮게 하려니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 사람들 이런 얘기 하죠. 남자는 시원하게, 여자는 따뜻하게. 이거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질환이 있는데요. 애들 같은 경우에 잠복고환증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뱃속에 있던 고환이 이 캐널을 따라갖고 사타구니 쪽으로 해서 고환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려오지 않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약 만사가의 3% 정도 발견되는데 3개월 전후까지는 뭐 자연적으로 내려오지만
이게 돌 지났는데도 아직 안 내려오고 100명 중에 1명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꽤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고 고정시켜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왜? 안에 계속 있으면 체온 때문에 정자 생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낭은 밖으로 나와 있다, 시원하다, 정자 생산은 웬만하면 온도가 좀 낮으면 잘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음낭과 관 같은 거는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고환이고 여기 부고환이고 정관, 덱트스 데퍼런스를 따라서 쭉 정자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제 안쪽 모습도 보여줄 겁니다. 요거는 이제 포개이 안 된 음경 커플이 되겠고 여기 이제 글랜스라고 하는 기두가 되겠죠. 자, 관이 있는데 부고환, 정삭, 정관, 사정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관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마 해부학 쪽에서 정관하고 이거 구체적으로 할 때 정관 수술하는 뭐 그런 그림도 하나 넣어놓기는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정관 수술은 피임 목적으로 정관을 잘라서 고안에서 이제 사정해부로 나가는 과정에 정자가 없다는 거죠. 씨 없는 수밖에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피임법보다는 확실히 영구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고안에서 정자는 만드는데 잘랐단 말이에요. 정자가 가지를 못해요. 그냥 남아요.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은 썩는데 그렇진 않고 만들어진 정자가 부고안에 저장돼 있다가 정관을 타고 가가는데 정자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이 부고안에서 나가는 길이 없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서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정관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정력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하지만 실제 똑같습니다. 똑같고 단지 정액 안에 정자만 없다 뿐이지 뒤에 이제 정액 관련해서 얘기하지만 정액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관이죠. 관인데 이제 정액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이 부고환, 고환에서 이렇게 이제 정자들이 몰려 내려오면서 정낭액이 모이고 전립선에서 전립선액도 모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망울요도샘에서 이렇게 액이 나오면서 정액이 된다는 거죠. 안쪽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정액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방 보신 이 정낭에서 나오는 액이 있죠. 이 액은 약간 황백색. 정액 색깔이 시꺼무레한 거는 다 이놈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놈이 뭐가 들어있느냐? 영양분이 들어있다. 당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에서 나오는 액도 있거든요. 시트르산이랑 PSA 같은 거 이런 유명한 놈들도 있는데 이런 액들은 이 밤꽃 특유의 밤꽃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시트르산에서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자 자체를 보호해주고 면역해주고 방비를 해주고 그리고 산도를 맞춰주고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망울요도샘이라고 있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건 미끈이 액이죠. 사실 발기를 하게 되면 미끈미끈한 액이 나오는 이놈이 요놈입니다. 여자분들도 발토리안 글랜드라고 해서 고놈하고 상동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정낭액, 그 다음에 여기 전립선액, 망울요도샘에서 나오는 액들이 모여서 정액이 된다. 여기 보시면 정낭액은 황백색의 과당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시트르산, 정액플라스민, PS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보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PSA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을 띠고 있어서 소변의 산성 유해 작용으로부터 정자를 보호하는 거죠. 어차피 정액이 나가는 길이 소변이 나가는 길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저씨들 중년 이후에 소변볼 때 한참 시간 걸리는 전립선 비대증 있는 이런 할아버지 분들 검사 수치가 이제 PSA 같은 거. 이 수치가 높다는 얘기는 일단 전립선에 염증이 있다, 전립선이 커져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망울요도샘은 길만 들어가는 미끈이 액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액을 분석해 보니까 한 번에 1에서 5cc 정도가 나오는데 정자 수는 뭐 어마무시하죠. 5천만 마리에서 5천만 마리 정도 된다. 사정 1시간 동안 70%가 액티비티가 있고 3시간 동안 60% 액티비티가 있다. 백혈구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과당 같은 것들은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실은 정자 팁을 얘기하자면 거의 90일 정도가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계획 임신을 한다. 그래서 새로운 자기 아기를 위해서 이런 계획 임신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석 달 정도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의 굉장히 이런 운동을 해주고 술, 담배 끊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물론 뭐 5천 마리 중에 2억 5천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가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계획 임신할 때는 석 달 정도의 운동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외우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정답은 화이트 초콜릿이다. 초콜릿 먹어가면서 산보 가듯이 그죠? 목적지를 저 먼 곳을 향하여 화이트 초콜릿 먹으면서 간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뭐 보호막을 차고 있죠. 보호장구라고 치면 되고 그러고 이제 망울 요소생 같은 경우는 길을 내주는 거죠. 미끈미끈이가 길을 내줘서 간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경은 고추죠. 이렇게 음경이 있는데 두 개의 음경 해면체와 한 개의 요도 해면체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음경 해면체가 두 개가 있고 밑에 요도 해면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해면체에서 뭐 혈액이 차서 뭐 이제 발기가 되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정액이 사정할 때는 이 요도 해면체 쪽에 그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쫙면서 이제 사정이 된다는 거죠. 뒤쪽에 이제 관계 있을 때, 할 때 다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포경수술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돼요. 위생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다 이렇게 뒤로 까지지 않는다거나, 이게 위생 관련해서 갖고 관리가 좀 부족하겠다 싶으면 포경수술 하는 게 좋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발기에 관해서도 뒤쪽에서 이제 다시 좀 할 건데, 실제 발기는 부교감 신경 항진이고, 조금 차이가 나죠, 그죠? 연예인 만났을 때 막 흥분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하는 거는 꼭 교감신경 같지만 실제 발기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리고 사정하는 거는 교감이에요. 연예인 만나서 바로 쐈다? 이렇게 생각 조금 공식 강의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발기는 부교감신경이고 사정이 교감신경입니다. 남자에 있어서 이게 사진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혈액이 모이면서 발기되면서 이렇게 커지게 돼 있죠. 혈류량이 많아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환에 대해서 이제 정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호르몬이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하고 갈 건데 여기 보시면 고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환이 백색막 속에서 소엽으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고환에서는 사실은 부고환에서 모으죠. 정자들을 모으고 정관을 따라서 덕트스 데퍼런스 이거 바다 데퍼런스 이렇게도 하는데 이걸 따라서 정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보니까 버팀 세포라고 하는 셀토리셀이라는 게 있고 셀토리 S가 들어있어요. FSH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질 세포라고 해서 레이딕 셀이라고 있거든요. LL 들어있으니까 NH 테스토스테론을 만든다. 그림 보고 해버리면 되는데요. 요 고안을 잘라가고 보니까 이거를 지지해주는 세포가 있어요. 사이질 세포라고. 이 세포의 이름이 레이딕 셀이다. 레이딕 셀은 뭐가 나온다고요? HPO 엑시스 또 이제 내부에 가면 H는 뭐죠? 시상하부, P는 피튜트리 그랜드. 여기서 나오는 게 LH하고 FSH가 나오죠.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고환입니다. 고환, 타겟 올간에서 LH는 레이딕 셀에 작용을 하고 FSH는 셀토리 셀에다가 작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LH는 사이질이니까 뭘 만드느냐? 이거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고 이 셀토리셀은 보시면 정자 바로 옆에 이 정모세포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법팀목 셀토리. 그래서 FSH는 정자 생산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앞장 보시면 버팀세포라는 셀토리셀은 FSH는 정자 발달, 사이질세포인 레이딕셀은 LH니까 테스토스테론.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정원세포, 이 정모세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뭘 셀토리셀에서 뭘 받아서 FSH를 이건 아니죠. 위에서 오는 FSH를 받아서 이거를 잘 만들도록 해야 정자가 많이 생성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정조세포에서 1차, 2차 정자세포 이렇게 되는데 1감수 분열, 2감수 분열을 통해서 이제 정자가 4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자 형성되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정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단체에는 나중에 이제 난자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여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많이 들어있죠. 에너지 때문에.
ATP, 운동하는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요 2차 호르몬 관련해서는 이 그림만 보면 됩니다. 이게 H, 그 시상하부에서는 고나도트로핀 릴리즈 호르몬이라고 하는 GRH가 나오고, GnRH가 나오고, 피튜트리 글랜드, 뇌하 수체에서는 두 개가 나온댔죠. LH하고, 그 다음에 FSH가 나온다.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이건 타겟 올간이죠, 실제로는. FSH를 나가면, 결국 타겟 올간의 셀토리에서 정자 생산과 발달을 작용한다. 그 다음에 피튜트리 글랜드에서 LH가 나가면 타겟 올간에 레이딕셀이 작용해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된다. 이거를 바로 고칠까요? 시간이 드니까 그냥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시면 LH가 사이즈, 레이딕셀을 자극하면은 뭐가 만든다?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서 위에 있는 LH와 FSH를 음성 대목임하거나 아니면 시상하부를 음성 대목임하거나. FSH가 정자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때 이제 정자가 많아요라고 인히빙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시상하부 자극하면 LH나 FSH를 조금 덜 하세요라고 하면서 음성 대목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LH, 레이딕셀, FSH, 셀토리셀. 그래서 FSH는 정제 생산, LH는 테스토스테론 만든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들 보면은 뭐 LH가 하는 거, 테스토스테론 합성, 난포 자극 호르몬, 이게 FSH죠. 이놈이 정자 발달을 하도록 갖고 온다.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안드로겐이라고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안드로겐이 실제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말인데 대부분은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내분비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보면 부신 피질에서도 제일 마지막 안쪽에 있는 그물층에 안드로겐이 만들어져요. 근데 성질은 조금 달라요.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지는 안드로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욕을 감당을 많이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은 이런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거의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역할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성조숙증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춘기 전에 빨리 사춘기 특징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거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많이 있겠죠. 하이포살라무스가 잘못되어 있는지 피튜트리 글랜드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환이라든지 난소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일성생식에서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제 시간 끝낼 거니까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상동기관이라고 해서 고환은 정자를 만들죠. 난소는 난자를 만듭니다. 음경기도는 글랜스를 하는 거죠. 여성은 음해, 클리토리스가 되는 거죠. 흥분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음낭, 불알, 대음순, 이게 덮개가 된다는 거죠. 카바. 그 다음에 망울요도샘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큰지러기샘이 발토리안 글랜드입니다. 미끈이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동기관이 주어진다. 근데 단지 여성은 조금 아구가 안 맞는 게 딱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자궁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대성생식이 반듯 잘라서 이렇게 보내는 거고 언뜻 다시 보시면 이 항문과 요도까지 거리가 굉장히 짧죠. 이래서 방광염이나 이런 것들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여성생식관 구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난소에서 이제 호르몬을 생산을 하죠. 난소에서 어떤 호르몬을 생산하느냐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 또 자궁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깔때기, 암플라바틱 하는 뭐 팽대부, 그 다음에 이스무스가는 잘로 쭉 연결돼서 이제 자궁이 들어오고 여기 이제 자궁관 술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난자가 배란이 되면 이렇게 와서 자궁 팽대부에서 이제 fertilization이라고 하죠. 수정이 되어갖고 시간을 거치면서 자궁에 들어와서 착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자궁의 임신이라는 말은 이게 여기 정확하게 와서 착상이 돼야 아기 집에서 점점 커지면서 뭐가 일이 돌아가는데 이 중간에 어딘가 걸려갖고 아기 집이 커지면서 터져버리는 걸 자궁의 임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100% 다 수술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MTX라 하는 약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가임기 여성 소변 검사를 꼭 해라 얘기입니다. 가임기 여성이 배가 아플 때는 소변 검사를 꼭 자궁의 임신을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궁 얘기 쭉 나오면 자궁도 벽도에 세 층으로 나눠지죠. 제일 속막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자궁 건막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한번 해부학적 내용들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서빅스라고 하는 자궁 경부가 되겠죠. 질 끄트머리쯤 되면 자궁 경부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암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해서 HPV 바이러스를 방지해주는 그래서 백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가다식 하는 백신도 있어서 뭐 중학생 이상이면 맞아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들도 많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궁 내막증은 자궁 조직이 자궁 그러니까 펠빅 캐비티 안에 다른 부위에 있어갖고 생리 때만 되면 굉장히 심한 월경통과 출혈 또 다른 양상으로 나는 이런 것들 자궁 내막증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도 사실은 이제 교적기관이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외부 쪽에서 나오는 음액이라든가 뭐 소음순, 대음순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 한번 해부학적 내용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요 STD하고 PID 얘기만 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이 첫 시간은. Sexual Transmitted Disease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병이라고 얘기하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성병도 있지만 당연히 여자들도 있을 수 있죠.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왜 박스에 올려놨느냐 하면 STD가 있으면 충분한 시간 동안에 항생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보통 항생제 2, 3일 먹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지만 약을 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 그 더 큰 문제가 뭐냐? 바로 Pelvic Inflammatory Disease, PID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맨 성병, Sexual Transmitted Disease 같은 일환인데 이놈들도 광범위한 항생제가 충분히 필요하고 항상 그 세균들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고 나면 골반염 생각을 해보세요. 골반염 같으면 자궁경부, 질을 통해서 자궁경부를 통해서 자궁을 지나서 난소를 통해서 펠빅 캐비티가 되잖아요. 그죠? 복강이 된단 말이죠. 거기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농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이게 뭐 젊었을 때 상관없지만 실제로 이제 가임기가 돼갖고 결혼해갖고 아기를 놓을 때 되면 불임의 심각한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충분한 기간 동안에 항생제 복용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 여성 동지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첫 시간은 이렇게 하고 뒤 시간에 이제 이렇게 호르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 하도록 할게요.